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이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해결이 되죠. 하지만 개회생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채무도 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채권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 또 사채업자 그리고 사업에서 생긴 거래처 물품 대금 이런 개인 간의 금전 채무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금융기관 채권자도 채무 탕감이 가능해서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비금융기관 채권자들도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채무는 탕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금융기관 채권자 중에 가족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친형제나 부모님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에도 이 개미생 채권으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납부하는 변제금의 일부를 이 친형제나 부모님이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친족은 채무자의 개미생을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고요. 또 일반 채권자와 같이 변제를 받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친족 간의 채권은 회생 채권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쉽게 말해서 친족에게 빌린 돈은 증여로 간주해서 채무로 보지 않으려는 입장이라는 거죠. 특히 형제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더욱더 인정받기 어렵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이 오가는 것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다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나 형제가 여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증여가 아니라 금전거래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이 아니라 친족이 여윳돈이 생겨서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법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무상 보정권고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친형제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자료를 소명해서 그 사용처를 잘 소명하고 또 받은 돈과 갚은 돈을 산출해서 남은 잔존채권을 주장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들은 이렇게 소명을 해도 회생채권에서 배제시키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변제율이 50% 이상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면 친족 간의 채권도 인정을 해주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만약에 채무자의 변제율이 30% 미만의 낮은 변제율이다 라고 하면 이 친족 간의 채권을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제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친족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또한 아니죠. 만약 친형제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까지 집행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남남처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의 채권 중에서 특히 부모, 형제 등 친족 간의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이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